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연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향연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연은 에로스를 찬양하자는 주제에 맞춰서 사람들이 에로스를 이제 찬양하는 입장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6명이 됩니다. 6명을 나열해보면 파이드로스, 파우사니아스, 에릭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톤, 소크라테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거는 파이드로스의 에로스에 대한 입장입니다. 파이드로스 같은 경우는 에로스를 두 가지 이유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신이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에로스는 사람들이 미덕을 갖추게 한다 라는 점이에요.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에로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시초의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에로스의 발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근거로 삼게 되는데,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는 카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이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 순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르메이데스 같은 경우는 가이아가 제일 먼저 고안한 게 에로스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로스 같은 경우는 태초에 나타났던 신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오래된 신이고, 오래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에로스가 사람들이 미덕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면서 에로스를 찬양하게 되는데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이려면 매력적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좋은 모습이라는 거는 이제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미덕을 갖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용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반대로 나쁜 모습 같은 경우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모습, 그래서 용기가 없고 되려 불의를 저지르고 비겁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모습은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좋은 모습, 미덕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비겁한 모습이나 겁내는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미덕을 추구하게 한다. 사랑으로 인해서, 에로스로 인해서 미덕을 갖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덕을 갖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에로스는 우리가 찬양할 만한 신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신이다. 라고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에로스가 사람들이 미덕을 갖추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이제 또 연인의 미덕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가 사람들이 미덕을 갖추게끔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는 오히려 미덕을 갖추지 못하게 하고 악덕한 부분을 오히려 옹호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로스가 단순히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냐, 미덕을 갖추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파이드로스는 약간 간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드로스는 이렇게 에로스가 우리가 미덕을 갖추게끔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나 군대에 연인이 있다면은, 연인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은 그 연인들은 서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미덕을 갖춘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덕을 갖춘 모습으로 일을 하면 훌륭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군대를 이제 연인들로 구성을 시켜야 한다 라는 입장을 내놓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오류가 있죠. 이 파이드로스의 입장에 맞춰서만 본다면은 연인으로 국가의 구성이나 군대의 구성을 이루면 좋겠지만, 이 연인들이 자기 연인을 보호하거나 자기 연인 간의 이득을 위해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이드로스의 이러한 응용, 이러한 입장은 현실성이 좀 없고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에로스에 따라 노력하다 죽게 되면 신들이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케스티스와 아킬레우스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알케스티스 같은 경우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폴론이 알케스티스 남편의 노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폴론을 신으로 대접하고 노예로서 대접하지 않으니까 아폴론이 알케스티스의 남편에게 너가 죽을 때쯤에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을 시점이 왔을 때 알케스티스가 내가 남편 대신 죽겠다라고 하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보고서 신들이 감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케스티스가 되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의 얘기를 보면은 아킬레우스는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이제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연인이었는지 친구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파트로클로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킬레우스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헥토르를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예언처럼 아킬레우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본 이제 신들이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었다. 이것에 이제 감명을 받고 아킬레우스를 축복받은 자의 섬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이드로스는 아킬레우스가 알케스티스보다 더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파트로클로스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였고요. 알케스티스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을 사랑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더 쉽고 사랑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이제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죽음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을 위한 모든 노력이 고평가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르페우스의 예를 들게 됩니다.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아내가 죽어서 이제 하데스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게 되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제 신에게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제 신들이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 개인적인 이득,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신을 기만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들이 이런 에로스에 따른 노력을 고평가해 주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러한 점들로 봤을 때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신이다. 우리를 미덕을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신들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을 훌륭하게 하는데 권위가 있다. 모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미덕을 갖춘 모습을 보이려고 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을 훌륭하게 하는데 권위가 있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로스를 찬양하게 됩니다. 파이드로스의 입장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는 파우사니아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